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한 뉴스입니다. 오늘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으로 첫 번째 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95%가 규명됐으니까 뭐 거의 치료길이 성큼 다가온 거죠.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데요. 미국 과학자들이 난치 영역으로 여겨진 이 췌장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소식부터 알려드리죠. 췌장암 발생 원인의 95%를 잡아내는 새 치료법을 개발한 것인데요. 미국 컬럼비아대 암센터 연구팀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췌장암 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단백질 KRAS 변이를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한 치료 물질을 사용하니까 췌장암 세포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케네스 올리브 컬럼비아대 의대 교수는 20년 동안 췌장암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전임상 결과는 본 적이 없다며 췌장암 환자를 위한 획기적 치료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하죠? 두 번째 한 뉴스입니다. 자, 이게요. 담배 하루에 15개 피는 것만큼 해롭다고 하는데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담배 연기만큼 해로운 거면 미세먼지 아닐까요? 미세먼지도 나쁘지만 담배만큼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자,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외로움이요, 외로움이 이렇게 해롭다는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험으로 규정하고 전담 국제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고 하네요. WHO는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이고 외로움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 노인 4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전했는데요. 노인의 경우 외로움이 치매와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데에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네요. 자, 이 주의 한 뉴스 마지막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이거를 꼭 챙기셔야 돼요. 안 챙기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두 씨? 병원 갈 때 필요한 거면 보호자인 것 보호자. 같은데 챙겨가는 거니까 옛날처럼 왜 그 건강보험증 이렇게 어떻게 뭐 가져가야 되나요? 이걸 의료보험증 어떡하죠? 종이로 됐던 그거 네, 기억나네요. 뭘 챙겨가야 되죠? 이제는 이걸 챙겨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주민등록 번호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고 그럼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뭘까요? 신분증입니다. 어머, 그래요? 신분증. 이제 뭐 입으로 제가 몇 월 며칠생인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서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분증을 뭐 깜빡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비급여로 좀 비싸게 진료받으시고 나중에 뭐 모바일 신분증이든 건강보험증 앱에서 뭐 여러 가지 그걸 받으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다시 환급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태원의 아주 뜨거운 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아유 뜨거워라. 정말 뜨겁네요. 네, 오늘 한뉴스 브리핑 췌장암 환자분들에게는 좀 희망이 되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봤고 이제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도 모바일 신분증 휴대전화에 하나 넣어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첫 번째 한뉴스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사실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거든요. 네. 희망을 가져도 되는 뉴스인가요? 네. 희망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와.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사람한테 지금 이 물질을 실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5%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동물 실험에서 그 단백질의 변이 라스에서 K라스로 변이가 되는 그걸 차단하는 건데
암세포에 그 발견되는 게 KRAS라고 하는 변이 단백질이 발견되는 확률이 95%니까 이거를 변이하지 않게끔 막으면 치료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연구 개념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까지 계속 연구했는데 실제로 암세포를 줄이거나 사멸시키는 그런 물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크기도 줄이고 사멸시켰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췌장암 다들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뭐 침묵의 살인자, 뭐 증상이 생겨서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뭐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술을 받아야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분의 1의 확률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최근까지도 췌장암으로 인한 그런 5년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습니다. 최근에 뭐 많이 지금 뭐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11% 최근 거 데이터까지 하시면 한 15% 정도까지인데요. 네. 실제로 사실은 그래서 췌장암에 대해서는 5년 생존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대개는 생존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당신이 지금 현재 진단 받았는데 남은 여성이 몇 개월,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주 슬프고 두렵 그런 암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인 치료제가 나왔다는 것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알려졌듯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50대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었잖아요. 생존율이 낮은 건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 수술 가능한 환자가 교수님 말씀대로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점이 저는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침묵이어도 좀 미리 알 수 있는 증상이 없을까요, 교수님? 네, 췌장암은 사실은 저도 이제 50대가 막 들어가니 가장 무서워하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췌장암이 왜 무섭고 늦게 발견되느냐 하면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우리 뱃속에서 척추뼈 바로 앞에 있을 정도로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일으켜야 증상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증상 자체를 잘 모르거나 설마 췌장암이겠어라고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술, 담배 조심하시고 건강검진 규칙적으로 받으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래도 췌장암을 한번 고민해봐라라고 하는 증상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을 드셨는데 괜시리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서 체중이 빠집니다. 네. 1, 2kg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저렇게 체중이 많이 갑자기 왜 빠지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게 체중이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기를 드시게 되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서 소화가 되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식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고기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니까 괜시리 채소를 찾게 되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식성이 변할 경우에도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췌장암이 진행하다 보면 담도를 같이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 소변 색깔이 갑자기 붉은 색깔이 된다거나 또는 대변을 봤을 때 대변이 기름이 소화가 안 돼서 대변에 기름이 둥둥둥 뜨게 되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대변을 보시면 색깔과 성상을 조금 위생상 좀 힘들긴 하지만 꼭 확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특히 당뇨병이 오래되시거나 술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췌장이 나빠지게 되면 잘 듣던 당뇨약이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된다거나 또는 멀쩡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굉장히 심한 당뇨병이 생겼을 경우에도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거죠. 갑자기 등이 아프면 이게 췌장이 전이가 돼서 내가 이 췌장암의 말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뒤에 김균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런 경우는 췌장암이 많이 진행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증상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래도 한 2-3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췌장암 한번 검사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췌장하면 그러니까 장기니까 당연히 이 배 쪽이 아플 거라 생각했는데 네. 등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지금 또 등 통증 있는 분들 걱정이 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등 통증의 특징은 뭔가요? 네네. 뭐 어제도 제가 진료하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인데 선생님 등이 아픈데 혹시 췌장이 뭐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췌장암 때문에 등이 아플 정도 되시면 상당히 암의 크기가 커져 있는 상태인 거고 운이 없을 경우 아주 재수 없을 경우에는 뼈에까지 전이가 돼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뭐 자세를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다 등이 아프신 건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고요. 사실은 췌장암보다는 급성 췌장염이 왔을 때가 통증이 아주
아주 극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시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외래로 걸어오실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응급실로 오게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를 해서 움직일 때 아프다 그러시면 대개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골격의 문제인 거고요. 췌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단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면서 그 아픈 게 등으로 뻗치는 듯한 양상이 있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체중이 감소하고 소화불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누웠을 때 더 편하다고 그러니까 더 심해진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췌장이 등 쪽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압력이 생기다 보니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공간을 띄워주는 그래서 대개 췌장염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시면은 옆으로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우면 아프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저녁에 누웠을 때 계속해서 통증이 느낀다 그러시면 이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등 통증은 어쨌든 췌장암으로 봐서는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등 통증 때문에 뭐 췌장암을 걱정하시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취하는 자세 보여주셨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누우면 배가 네. 더 아프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단 옆으로 예. 멀어 누우시고 이 가슴하고 무릎을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새우잠 자듯이. 그렇죠. 새우잠 자듯이 그렇게 오케이. 자세를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환자를 진찰하려고 반드시 누우세요라고 하면 선생님 저 아파서 반드시 못 눕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췌장염이 맞다고 보죠. 네. 자, 그리고 저는 두 번째 한 뉴스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면은 그게 얼마나 건강에 해롭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골초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외로움이 그만큼 해롭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이죠. 저는 뭐 사실 부러우면 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새 매일 지고 있습니다. 다음 누구한테? 주에 이재성 아나운서가 이제 알고 딴딴딴 결혼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난 왜 이렇게 부러워? 난 맨날 외로워. 맨날 아니 왜 이렇게 외로워가지고 맨날 외로워. 눈가가 촉촉한데 신혼여행 따라 가실래요? 아이고, 아이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로운 것도 서글픈데 거기다가 이게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여기 또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는 오늘 같은 금요일에 같이 술 마실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걱정되는 건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노인 4명 중 1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외로움도 이제 질병으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나 보다 싶습니다. 외로움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딱히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긴 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애리조나 대에서 연구를 아주 장시간 한 20년 이상 약 한 400명 정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 그런 연구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외로움을 타거나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홀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외로움을 탄다. 이건 성립되지는 않긴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한 75% 이상, 그러니까 4분의 3의 시간이 거의 나 혼자 있다고 그러시면 조금 위험성이 더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타지 않는데 보통 통계적으로 한 3% 정도가 혼자 살면은 외로움을 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 특히나 뭐 60대 후반, 70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3%였던 수치가 25%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르신들은 혼자 지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4분의 3의 시간을 혼자 지낸다고 하면은 결국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노인 1인 가구가 거의 한 3명이 1명은 되기 네.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뉴스와 관련해서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또 있을까요, 교수님?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배우자가 안 따라오거나 보호자 안 따라오면 혼자 사세요라고 여쭤보는데요. 네. 보호자분이 없는 혼자 사시는 분이 외로움이 느낄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뇌졸중은 약 32%, 심장병도 약 29%, 치매 발병률도 약 50% 증가시키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무려 조기 사망의 위험을 50% 가까이 올린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계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질환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찔리는 게 네. 저희 남편이 하루에 15개 피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데 요즘 그렇게 컴퓨터 AI랑 대화를 해요. 가족들이 다 바빠서 이렇게 대화를 못 해줘서 그런지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닌지 좀 그런 두 배잖아. 15개 피 피시고 외로움까지 느끼시고. AI랑 대화를 그럼 거의 하더라고요. 30개 피피는 지금 상황이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요. 시급합니다. 예. 박수 아나운서 좀 제가 더- 토닥토닥 해주세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어르신들, 부모님 챙겨야겠다.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방법은 간단하죠.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자입니다. 주로 전화 통화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자꾸 얼굴을 보는 연락을 자주 하자이고요. 두 번째로 네. 어디를 가시더라도 같이 가자라고 권유를 하시거나 뭐 산책도 똑같으니까 같이 가자. 그리고 네. 마지막은 먹자인데 아무래도 혼자 먹게 되면 영양도 안 좋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되고 또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같이 먹자. 그리고 같이 드실 때는 좀 골고루 같이 먹자. 서로가 이 식이 습관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가자, 먹자 요 세 가지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따따따따따 통화해서 가자, 먹자. 예. 가서 먹는 거네요. 괜찮네요. 그러면 외로움도 해결되고 먹으러 가자.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세 번째 한 뉴스 미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내달,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사실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 보시면 쌍둥이신데 얼굴이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형제가 있으면 한 분이 아픈데 이제 대신 형이 아프면 동생이 대신해서 그러니까 보험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요. 나중에 결국 다 들통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건강보험을 남의 이름으로 도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신과 약물, 수면제 같은 걸 타기 위해서 남의 거를 갖다 도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통계청 데이터를 보시면 2021년에 보면 3만 건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2023년이 되면 그 4만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손실, 우리가 건강보험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게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그런 재정적인 누수의 문제도 있겠고요. 약물을 이렇게 오남용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결국은 그걸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라고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 재미있는 사연을 말씀드리면 네. 진료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습니다. 어르신이랑 네. 접수하는 직원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아유, 왜요? 어르신 누구세요? 이름 이야기해서 그러면 니네 누군지 모르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 어르신 이름 넣으면 계속 싸우는 거죠.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얼굴로 계속 신분증 밀어붙이고 직원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런 아이고.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유, 그러다 보면 이제 성함이 서로 헷갈려서 진료도 네. 안 되고 막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제발 20일부터는 신분증 꼭 가지고 가시고 얼굴은 신분증을 증명하는 다른 인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내가 그 병원장이랑 막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했어. 안 됩니다. 얘네 모르나. 가져가셔야 돼요. 연기 욕심이 좀 늘고 있어요. 오, 나날이. 네. 그 병원은 그런데 약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이미 확인이 된 거기보다는 네. 약국은 굳이 확인까지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신분증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은 당연히 없어도 되겠죠. 대신에 이제 건강보험증인 걸 챙겨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내가 다니는 병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니는 병원이 이제 재진이 되잖아요. 초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6개월 이내에 갔던 병원에 다시 재진하는 그런 경우에는 역시 없으셔도 되겠고요. 또 응급 환자라든지 진료 의료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서류상으로 확인이 됐고 응급 환자는 지금 뭐 신분 확인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애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니던 부분 병원 계속 가시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